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변수들 중에 굉장히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 중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처음에야 이제 예민하게 반영되고, 처음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끌다 보면, 전쟁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변수가 자꾸 사라져요. 희한합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힘든데 관심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뛰어 올리려고 그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4월달 장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증권의 2분기 주식시장 전망, 2분기 주식시장과 전략,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가 뭐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렌지를 보시면요, 2650에서 29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50이면 여기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퍼가 10.4배, 근데 10.8배, 등등 해서 굉장히 계단식 저점 상승 과정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월 달을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았죠. 1분기는 미지의 세계였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미국의 FOMC 회의도 그렇고, 세계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았고, 공급망 이슈라든지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지의 세계에서 지금 익숙한 세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심심치 않게 그냥 요 정도 수준,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박스권, 또 상단,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하단에 오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위로 가면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하자, 이 정도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계단식 저점 상승 과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것도 없고, 다만 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 저평가된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어떻게?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원상적 복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지금은 약간 박스권 장세,
박스권 장세를 이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무슨 폭등을 한다. 지수가 옛날처럼 강세장을 한다. 또 3조 효과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렌즈가 그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동성 팽창이라든지 달러화 약세, 그리고 낙바텀 메리트가 있을 때만 이게 강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일 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적 요소가 작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시장은 폭발적 상승세를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 친구 얘기는 강세장은 없다는 겁니다. 강세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을 이끌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상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트를 잘 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지금은 사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거나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따블 나는 시장이 아니라 일부 편중화된 종목으로 에너지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론은 잘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요새 서서히 또 협상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FOMC 회의는 이미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물 경기 여전히 중요 변수 중에 요새 이제 나오는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만 정상화된다면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 의미가 뭐냐 이걸 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얘들 입장에서는 약세장도 없다는 겁니다.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나라보다 터키나 망한 나라들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나 이런 수급이 워낙 우리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머리성 자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 고로 많이 빠지면 들어올 것이고 올라가면 또 조금 수량을 줄이는 이런 외국인의 행태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점증적으로 박스권 국면을 그리면서 이게 굉장히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쥐약의 장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박스권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박스권장에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보초 쓰면 보통 10년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서도 보셨겠지만 이겁니다. 이게 이 박스권을 보세요. 이게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게 10몇 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기가 막힌 시간이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러면 이 렌즈가 이렇게 작은, 소위 말해서 이럴 때 종목을 잘못 고르면 10년 보초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보초 쓴다. 왜냐하면 종목이 경기라든지 내지는 글로벌 증시와 동행하는 주식, 이런 것들과 함께하지 않고 나는 뭐 그냥 배당 받아 먹겠다, 내지는 PBR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뭐까 이거 사놓고 기다리지 하면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난 배당도 받아 먹고 뭐도 받아 먹고 그러는데 배당이 나오기 전에 팔아먹어요. 사람들이 하도 지겨워가지고요. 그럼 12월 30일까지 주식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다가 안 움직이니까 환장하고 몸에서 사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천불이 납니다. 왜 내 주식은 이렇게 안 움직이나? 왜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이거 뭐 PBR도 0.3배요. 이익도 많이 나는 회사요. 그리고 저평가된 회사요. 그리고 이 회사는 성장성은 없는 회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고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초를 쓰면은 10년 보초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투자하지 않으면, 즉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의 단어, 좋은 주식의 단어가 개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건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주식이에요. 이익을 주는 주식인데 어떤 때는 정말로 가치 투자 대명사가 있었죠. 가치 투자. 최준철 VIP 투자의 가치 투자. 또 뭐 이태원인가 뭐 있었잖아요. 한국 투자 밸류 뭐 이채원인지 뭐 식행인지 그런 친구들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밸류 투자. 뭐 또 밸류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밸류 투자가 먹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사야 돼요. 즉 시장이 먹히는 종목, 즉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나 뭐 조지 소로스, 특히 워렌 버핏처럼 30년, 10년, 20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만 안 올라가도 뭐 사리가 나오고, 열흘 안 올라가면 승질 내고, 20일 안 올라가면은 뭐 몸에 천불이 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가치주를 사가지고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한국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 갇히면 늪에 갇힌다고 그러죠. 늪에 갇힐 때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나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겁니다. 환장하고 천불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주식시장, 실물 경기는 지금 리세션 뭐 어려운 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S&P에 과거에 올라갔다, 금리 인상할 때 올라갔고 뭐 했고 뭐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페인, 고통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은 리세션까지는 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서서히 해결되고 있고, 뭐 키우 정권 어쩌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좋아질 거고, 스태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되고 있고, 요새 뭐
사람들이 자꾸 뭐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현상 뭐 또 어려운 단어를 막 쓰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 뭐 인버스가 나고 있다는 등, 뭐 식행위가 나고 있다는 등, 뭐 터블런스가 나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데 결론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2분기에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몇몇 종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것들을 보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4월장은 조율이다. 예, 튜닝하는 것입니다. 튜닝.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현명하게 예, 뭐 여기서 막 뭐 금리 주식 동행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들 보시고 침체 없다는 거예요. 예. 침체도 없고 예, 4월에도 가장 예, 이런 것들 참조해 보시고 지금 뭐 겁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을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세워야 된 관점에서 성장 접근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NFT 게임, 바이오 메몰, 메타버스 이런 것들 예, 지금 뭐 쫙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여기 뭐 나오잖아요. 로봇, 레저, 풍력 뭐 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 보시고 신정부 정책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하죠. 5월 달이면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예,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정권이 예, 이렇게 뭐 보수 정권에서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좌익에서 좌익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보다는 예, 이렇게 건너뛰기 하는 게 오히려 정책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양도세 폐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손들이 지금 마음대로 배팅할 수 있게 됐고요. 에너지 정책이나 중소벤처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자. 지금 뭐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주주가치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정말 나쁜 짓이죠. 이거는 미국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시장을 왜곡하고 대주주만 돈 벌고 일반 투자자는 손해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손해보는 것 예, 아시죠? 예, 손해보는 것을 방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분할 기업의 보호 대책, 상장 폐지 관리 대책 이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양도세 폐지법 예, 개정한다는 거죠. 선행 필요. 예, 물적 분할 강화.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공여 이런 것들도 이제 장난을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리픽싱을 하면서 자꾸 주식을 뺀 다음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예, 일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손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정부 정책 중에서 그리고 이 양도세 폐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10억을 샀다고 해서 대주주가 됩니까? 이런 것들 양도세 폐지, 선행,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강화,
신주인수권부, 공매도 이런 것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현실화할 것이다. 굉장히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좌파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세금을 뜯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세금 효과하고 세금을 뜯어내는 효과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기업이 공장을 지어서 창출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누가 옳다. 예, 세금을 걷어서 뭐 한다. 그래서 이제 부자한테 걷어야 된다. 주식 투자자들은 잠재적 투자자다. 이게 이제 좌파 정권의 어떤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주식시장의 꽃이고 주식시장의 꽃은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살려야지만 모든 것이 된다. 그 다음에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도 취직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굉장히 혜택을 본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래서 요새 보면은 큰 손에 매집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손이 드디어 매집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 사야 돼요. 큰 손의 기환입니다. 오랜만에 기환이에요. 그것도요, 신기합니다. 3월 9일이 지나고 나서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돈 1,000억씩, 2,0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3월 9일이 조금 지나자마자 매집 들어왔고 매집 들어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큰 손은 왜 그랬을까요? 왜 매집 들어왔을까요? 주식 양도세. 양도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도가 변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좌에서 우에서 좌 변할 때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큰 손 매집 종목을 같이 매집해야죠. 그럼 뭐 당연히 돈 버는 세상인데. 그런데 엉뚱하게 뭐 다른 데 가가지고 헛발질하면 10년 동안 나는 보초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손과 같이 하고 큰 손이 매집하는 종목을 배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종목을 매집할 사람은 저희 방에 들어오셔라.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왜? 부자를 따라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정보력이 세죠. 여러분들 큰 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 손 밑에는요. 애널리스트를 했던 친구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의도에 가면 어떤 한 빌딩은 투자 클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뭐 있어요. 사무실에. 근데 몇 개 층에서 쓰는데 6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조 정도 투자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큰 손이 돈 1,000억, 2,000억 가지고 뭘 힘이 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옛날에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 6조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무시하다가는 돈 못 버줍니다. 큰 손들은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 탐방도 가고 밑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그 기업에 가가지고 속속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한 이유는 원래는 못 매집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거죠. 왜? 폐지하니까 헐헐헐 나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도세. 이 양도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양도세는요, 큰 손들이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1,000억, 2,0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리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오픈되면은 맨날 국세청에서 리스트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해요. 예. 옆에다가 뭐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것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추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식으로 돈 버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없는 겁니다. 자, 회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대충 그렇게 살고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반드시 정말 중요한 요인들은 꼭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이명박 때는 녹색 성장, 박근혜 때는 뭐예요? 창조 경제.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뭐예요? 대북주. 그러면 윤석열 여기에서는 뭐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이 시작됐다는 거고. 그러면 그 매집하는 종목을 과감하게 새롭게 매집해야죠. 왜? 큰 손들이 매집하는데 그걸 따라가야지. 조막손 방송에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떠들어야 되고 하루에 수십 개의 종목이 나오고 수만 개의 종목이 추천되고 한경, 매경, 외경 무슨 종목마다 그냥 엄청난 이야기를 떠드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회원가입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못 됐다. 여기까지 부자가 안 됐다. 그러시면은 무조건 큰 손의 매집 종목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배팅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에 대북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 빠졌어요. 4년 동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권 초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큰 손들의 매집은 정권 초기에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는 주식시장에서 돈 안 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정권마다 초창기 1년에 다 해먹고 나가느냐 이거죠. 그것도 다 해먹고 나간 거를 뒤늦게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대북주 사가지고 막 했던 전문가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경에 뭐에 아이고 대북주로 가지고 완전히 귀신된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못 파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 정권 초기라는 거고, 정권 초기에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권 초기에는 조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가장 큰 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큰 손의 매집 종목들을 배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합니다.